여인영 사령관은 피청구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갑제 49호 중에 15 여인영 피신 조서 44쪽입니다. 여기 보시면 여인영 사령관은 피청구인과 두 번째 전화를 한 내용에 관해서 출동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. 여기서 출동의 의미는 여인영이 증인에게 말한 체포조 출동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?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에 있어서의 언어를 제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 그 파랑입니다. 증인은 2024년 12월 6일 오전 10시경 이제 간부들과 이임식을 하셨죠. 네. 그래서 그 모인 간부 30여 명에게 이제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은 사실, 그리고 통화 내용,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 등을 알려주면서 국정원을 잘 지켜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. 그 이임식 간담회에서요. 예. 예, 이임식 간담회에서 그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. 예. 국정원을 잘 지켜달라는 의미는 앞으로도 국정원이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로 보면 됩니까? 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. 예. 예, 9항, 10항, 11항 생략하겠습니다. 12항입니다. 일제 171호증의 1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. 증인 아까 이제 말씀할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? 예,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제가 전달했던 첫 번째 거를 올려주시고요. 문서나 메모라고 하는 거는 중요도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수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. 다만 당시로서는 더구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이지만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모르지만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12월 3일 날 이런 메모에다가 제가 관련된 전화를 통해서 받아 적은 명단을 적었습니다. 여기 아마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해서 12명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명 정도는 잘 기억이 안 났고 나중에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지 않나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적자마자 11시 30분에 그 정무직 회의를 가니까 그 전에 보좌관에게 한번 정서를 해보라.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좀 알아봐. 그랬더니 이 두 장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. 사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요 두 번째 메모가 만들어졌고요. 다음 장 주십시오. 아까 말씀드린 12월 4일 날 오후 4시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야, 너 머리 똑똑한데 한번 적어봐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복기를 시켜봤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변호인께서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보좌관하고는 어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에 있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새로운 일은 아니었고요. 그래서 저 하얀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좀 약간 지운 건데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만을 그 당시 보좌관이 적어온 겁니다. 그래서 12월 4일 날 4시에 이거를 작성해서 저한테 준 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 두 번째 메모 저거 빽빽하게 있는 걸 갖고 있느니 이게 시원시원하게 잘 써져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두 장의 메모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메모도 이제 폐기하게 되고요. 그 세 번째 메모를 보고 야, 그 권순위는 2번 썼네. 아니 조국이 빠졌다. 딴지일보 김호준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딴지일보나 이렇게 직책을 쓰게 된 것은 자기가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김호준이라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딴지일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불확실하게 써져 있는 파란색 글자인데 제가 거기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. 그리고 별표 2개에 쓴 내용은
처음부터 정서하거나 받아 적지 않고 그냥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요 메모를 이제 그냥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다가 그냥 거기다가 쓴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 그 오른쪽 끝에 있는 메모는 제가 12월 11일 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했을 때 16명 아니고요. 지금 여기 뭐 14명이라고 그랬는데 12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지만 물리면 그 선관위 관계자, 선관위 명단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때 쭉 생각이 나서 조혜주하고 양정청이라는 명을 2개를 추가했고 요 밑에 생각 안 나던 이름 2개를 제가 썼던 건데 그때는 특별한 의미 없이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그 12월 4일 그 이제 가필하신 부분, 이제 파란색 부분은 보좌관의 글씨고요. 네, 그 아래쪽에 이제 축차 검거, 뭐 위치 추적, 감금 조사 이런 부분은 증인이 12월 4일 날 오후에 보좌관이 그 기억나는 대로 쓰신 이후에 12월 4일에 그렇습니다. 가필하신 건가요? 예, 그 증인은 이 심판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수사기관에서 이 메모가 보좌관에게 명단을 다시 쓰게 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셨죠. 그렇습니다. 예.